네, 풍력 PD 군경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산대 이장호 교수님이 R&D를 직접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풍력의 여러 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해상풍력의 우리가 시장, 기술 동향 그리고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짧게나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풍력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한 60기가와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상 풍력이 한 6%에서 7%에 해당되고요.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6%가 아니고 한 10%에서 15%까지 아마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멘스, 베스타스, 그다음 GE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3사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Big is best라고 해가지고 GE가 12로 시작을 해가지고 13으로 개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가 14메가와트를 자기가 개발하겠다라고 작년에 론칭을 시작했고 올해 지난달에 베스타스가 또 언론에 언급을 했습니다. 15메가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날개 길이를 보면은 GE가 직경이 220m입니다. 지멘스는 나는 당신네들보다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 해가 222m를 내놨습니다. 베스타스는 몇 메터를 냈냐? 236m를 내가지고 15m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3사가 어떤 경쟁을 초대형 풍력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해상풍력이 단지가 지금 3개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탐라에 30메가와트가 조성이 됐고요. 영광에는 공유 수면인데 약간 해상풍력이라고는 저희들이 조금 보기는 힘들지만은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쪽에 터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34메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나메 프로젝트가 60메가가 설치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는 스나메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은 2.4기가와트를 설치를 할 저희들이 계획이었는데 순전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60메가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대규모 단지 개발로 가고자 정부 측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갈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산업 자체가 이 풍력의 어떤 산업을 하기에는 물론 조선해양 쪽에 어떤 장점은 있지만은 저쪽 독일이나 덴마크가 해오는 경험의 어떤 수치, 이런 30년간의 어떤 경험의 수치를 바로 따라잡기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순간까지는 저희들이 추격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풍력 산업이 성장하려면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질 못했습니다. 특히 육상도 마찬가지고 해상도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집적화 단지라든지 계획 입지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배후 항만,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 배후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교통 수용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망을 신재생의 망의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공동 접속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작년에 추경 과제로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R&D 과제 중에서 아까 해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육상 풍력 자원 지도는 저희들이 R&D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애기엔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해상 자원 지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30의 해상 풍력이 담당하고 있는 게 12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12기가와트를 어떻게 단지를 조성할 건가라는 부분을 위해서 자원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지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 양식업, 그다음에 지표면, 그다음에 해상교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이 정부가 담겨져 있는 지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 단지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실증 단지가 조성이 되냐면은 풍력기는 그 신뢰성이 담보된 제품입니다.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너셀 테스트 베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 R&D 사업으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거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증 단지도 아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계가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어떤 국산 기자재들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증 단지 조성 이런 분의 어떤 R&D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기대 송학창입니다. 저는 이제 개통 연계 측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바라봤는 어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차 전력 수급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의 풍력의 경우에는 24.9기가와트 정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생에너지 투입 로드맵에 따라서 신속하게 국내 풍력 발전 시스템이 개발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트랙 레코드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특별한 극단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전 제품을 이제 다 모듈 다 도입을 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만 이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떠한 회사는 전체 모듈을 이제 다 개발한 국산화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듈을 다 개발하다 보면은 당연히 트랙 레코드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이제 너무 외산 제품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 실증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개발 모듈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이제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증과 인증, 그래서 세계 선도 기업과의 어떠한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업을 좀 해줘야 되겠다. 개통 연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전력 시장 환경에서 이제 전력망 수용성을 아까 공기영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안정도 운영을 위해서 시그널을 이렇게 주는데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국내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그 시그널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해준다고 하더라도 외국 기업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로열티를 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개발사들에게 이제 이런 관련된 기준이 이제 세계적인 기준이 이제 아주 많은데 국내에서는 왜 그런 기준에 관련된 연구 맞춰주지 못하느냐 제품들이 그런 거 이제 물어보면은 개통이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신뢰도 기준이나 전력시장 운영 규칙 측면에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 풍력 설비가 갖춰야 할 스탠다드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적용 시간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어느 타겟 시점을 정해서 이렇게 그때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이후에는 이런 것을 꼭 만족을 시키는 풍력 발전기만 투입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풍력 산업은 금융 산업이고 개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미국 기업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다양한 국제적인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풍력 발전 시스템 자체만을 뭔가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단지라든지 그 해당 국외 시장의 전력 시장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기술 능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국외 전력 시장 환경에서 개별 풍력 발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발전단지 운영 이런 제어 능력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LS전선에 근무하고 있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터빈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기술들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뭐 불체 기술도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하부 구조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그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수용가로 보내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그 저희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매우 안정적이고 이런 그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발전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운용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송 기술 측면에서도 케이블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뭐 변환 장치라든지 그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변 기기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그 기획되고 개발되고 그 상용화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정식 외에 부유식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유식 그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유식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그 오일앤가스 쪽의 플랫폼하고 동일하게 어떤 거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해상풍력의 로드맵에 그 정성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보면은 해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발전 그러니까 터빈도 마찬가지지만 그 케이블 분야도 유럽 쪽 기술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케이블을 그 해상 풍력 발전기들을 연결해주는 내부망 또는 이제 인터레이 케이블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스태틱 그러니까 고정식 플랫폼에 대해서는 유럽하고 저희 그 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거의 매우 동등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부유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케이블도 그 부유식이 아까 이제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점 이제 바다에서 그러니까 근해가 아니라 원해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뭐 변환 장치라든지 저희가 뭐 DC를 사용할 수도 있고 AC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변환 장치라든지 아니면 압을 올려주는 트랜스포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그 인터어레이급의 다이나믹 케이블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송정급이라고 특히 말하는 3, 4, 5 이상의 그런 HV급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제 착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케이블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케이블도 그냥 저희들이 어떤 상용품처럼 뭐 몇 킬로볼트에 뭐 얼마 사이즈를 주세요 하면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사용 환경들이나 아니면 그런 요구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뭐 마찬가지로 뭐 글로벌 어널리스트라든지 로컬 어널리스트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ULS, FLS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작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어떤 제조물이라기보다는 개발품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초기라서 좀 이렇게 묻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실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해상 풍력이 이렇게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특히 북유럽 쪽의 노르웨이 같은 데 보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NTNU라는 되게 그쪽 해양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고 그 안에 뭐 마린텍이라든지 신테프라든지 하는 그런 연구기관과 시험기관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DNVG라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이 매우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프라 쪽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저희 해상풍력 쪽이 점점 그 궤도를 찾고
그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